2016년 두 사람의 선택. 하급짓 한 사람과 강남 바라본 사람의 10년 후 결말. 여보게, 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오늘은 같은 출발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중인가? 집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곳 기다려야 하나? 그 고민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겠네. 2016년 그해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이 9억 원 하던 시절이네. 경기도 외곽은 3억 원 안팎, 지방광역시는 2억 초중반이었지. 두 사람을 소개하겠네. 둘 다 서른 중반 평범한 회사원. 이름은 민수와 준혁이라고 하지. 둘 다 비슷한 월급, 비슷한 저축액, 똑같이 집을 고민했네. 하지만 10년 뒤 둘의 자산 차이는 3배가 넘었지. 능력 차이였을까? 아니네. 선택의 차이였네. 2016년 어느 날 회사 퇴근길 민수가 준혁에게 말했네. 형, 나 집 계약했어. 경기도 외곽인데. 준혁이 물었지. 얼마짜리? 3억. 구축 아파트야. 솔직히 좋은 집은 아니야. 역에서 버스 타야 하고 학군도 그냥 그렇고. 준혁이 고개를 저었네. 그런 집은 의미 없어. 나는 강남 아니면 안 사. 첫 집은 중요하잖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지. 형 말이 맞아. 근데 나는 일단 타고 싶어. 완벽하진 않아도. 준혁은 확신에 차 있었네. 나는 전세로 버티면서 돈 더 모을 거야. 2, 3년 뒤면 강남 들어갈 수 있어. 그날 민수는 대출 1억 5천에 실투금 1억 5천으로 경기도 외곽집을 샀네. 준혁은 강남 근처 전세 3억짜리에 들어갔지. 둘 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네. 2018년, 2년 후 민수와 준혁이 또 만났네. 민수가 말했지. 형, 내 집값 좀 올랐어. 3억에서 4억 2천 됐어. 준혁이 대답했네. 거품이야. 곧 조정 온다니까. 강남은 9억에서 11억 됐는데 너무 올랐어.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민수가 물었지. 형은 언제 살 건데? 조정 오면 그때가 기회지. 하지만 민수는 생각이 달랐네. 나는 갈아탈까봐. 이 집 팔면 다음 집 갈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 웃었지. 뭐 하러? 아직 강남도 아닌데. 민수는 조용히 말했네. 강남은 나중에, 지금은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2020년 민수가 움직였네. 기존 집 4억 5천에 팔고 대출 조금 더 얹어서 5억 8천짜리 경기도 준신축으로 갈아탔지. 준혁에게 전화했네. 형, 나 이사했어. 어디로? 같은 경기도인데 좀 더 나은 곳. 역세권이야. 준혁이 한숨 쉬었지. 민수야, 강남은 이제 14억이야. 나도 돈 꽤 모았는데 너무 멀어졌어. 형, 그럼 다른 곳 보는 건? 아니, 강남 아니면 의미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고. 이때부터였네. 준혁의 기다림이 전략에서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민수는 물었지. 형,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네. 민수의 집이 또 올랐네. 5억 8천에서 7억 2천. 준혁은 여전히 전세였지. 강남은 16억을 넘어섰네. 준혁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네. 민수야, 너 운 좋다. 타이밍 잘 맞았어. 민수가 답장했지. 형, 운은 아니야. 그냥 타고 있었을 뿐이야.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네. 모두가 겁먹었지. 준혁이 민수에게 전화했네. 민수야, 이제 집값 떨어진다. 내가 맞았지? 민수는 차분했네. 형, 내 집도 좀 주춤하긴 해. 그래도 7억은 유지돼. 팔 생각 없어? 아니, 왜 팔아? 나 집 위에 타고 있잖아. 준혁이 말했지.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 강남 들어갈 거야. 기회가 왔어. 하지만 강남은 잠깐 조정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2023년 민수가 두 번째 갈아타기를 준비했네. 집값이 다시 8억 가까이 올랐거든. 준혁은 여전히 전세. 강남은 18억을 넘어섰지. 준혁이 만나자고 했네. 민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자산 얼마야? 집 빼고 대출 빼면
순자산 3억 정도?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네. 나는 현금 1억 5천, 전세 보증금 빼면 그게 다야. 민수가 물었지. 형, 아직도 강남만 보고 있어? 응,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형,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강남이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여보게, 이 지점이 바로 부자와 중산층을 가르는 갈래길이네. 민수와 준혁,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 능력? 아니네.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운? 그것도 아니야. 같은 시장, 같은 시간을 살았거든. 차이는 딱 하나였네. 집 위에 올라탔느냐, 바닥에서 바라봤느냐. 민수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네. 그냥 올라탔지. 불완전한 배에. 준혁은 완벽한 배를 기다렸네. 하지만 그 배는 점점 멀어졌지. 부동산의 진실은 이거네. 상승장은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타고 있던 사람의 것이다. 민수의 첫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었네. 역에서 멀었고 학군도 그저 그랬지. 하지만 그 집은 움직이는 집이었네. 움직이는 집은 다음 집을 부르고 다음 집은 또 다음 집을 부르지. 준혁의 강남은 언제나 옳았네. 하지만 항상 멀어졌지. 왜? 기준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네. 기준만 있고 출발이 없는 게 문제였지. 2025년, 지금 민수는 두 번째 갈아타기를 마쳤네. 현재 자산 기준 9억 초반. 강남 입성? 아직일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갈 수 있는 구조에 와 있다는 것. 준혁은 여전히 전세. 강남은 20억에 가까워졌네. 이제 준혁은 말하지. 이건 불공정해.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여보게, 운이 아니었네. 민수는 10년 동안 집 위에서 시간을 보냈고, 준혁은 10년 동안 바닥에서 시간을 보냈지. 같은 시간, 다른 위치. 그게 전부였네. 여보게, 집은 말이야. 처음부터 도착하는 게 아니네. 타고, 움직이고, 갈아타면서 불려가는 거지. 첫 집이 완벽할 필요 없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네. 안 좋은 첫 집이 인생을 망치지 않아. 하지만 아무 집도 안 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 민수와 준혁의 차이는 이거였네. 민수는 일단 타고 움직이자고 생각했고, 준혁은 완벽한 곳에 한 번에 가자고 생각했지. 10년 뒤, 민수는 움직이고 있었고, 준혁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었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텐가? 완벽한 배를 기다릴지, 아니면 우선 지금 있는 배에 올라탈 텐가?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